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사 3회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 전기기 4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보시면 직류발전기 유기기 전력과 반비례하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발전기 유기기 전력 공식을 써보면 A분의 P자 파이에다가 60분의 한판 회전수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하고 반비례하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병렬회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요거에 이제 우리 나머지 상수로 표현하면 K 파이 N이라는 공식도 있으니까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들어갑니다. 비돌극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 부하가 델타가 몇 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비돌극기에 한 상당 출력 공식이 있죠. 우리 비돌극기는 이제 돌출이 되어 있지 않은, 그죠? 뭐가 돌출이 안 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 계자극이 돌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비돌극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원통형 회전자라고도 불러주죠. 같은 말이에요. 이때 출력 P 값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X분의 2V의 사인 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최대 출력이 나오려면 이 델타가 몇 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90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참고로 돌극기는 60도가 될 때 최대 출력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단상변압기 세대로 델타 Y 결선을 할 때 2차 성관전압과 1차 성관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봤죠. 우리 1차, 지금 1차 측이 델타잖아요. 우리 델타 결선을 보게 되면 전압은 같죠. 성관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각이 위상이 몇 도냐면 0도예요. 전류도 한번 써볼까요? 전류는 루트 3배. 그죠?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크기는 루트 3배 큰데 위상은 30도만큼 뭐예요? 뒤져 있는 거죠. 그 다음 Y결선은 반대죠.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죠. 델아와 류에 의해서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고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다라는 거죠. 그걸 줄여서 우리 사자성어로 델아와 류라고 합니다. 이때 위상은 플러스 30도죠. 전류는 같죠. 와 류니까 정도. 그러면 여기 전압의 위상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봐봐요. 델타에서는 0도잖아. 근데 Y에서는 성간이 30도 앞서 있죠. 그러니까 Y결선이 델타 결선에 비해서 위상이 30도만큼 앞서 있다라고 해야 돼요. Y결선이 델타보다 30도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2차 성간전압이 V2, 그죠? V2. 그 다음에 1차 성관전압이 V1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가 얘죠. 얘가 V1이에요. 얘가. 델타가 1차고 2차가 Y니까 얘가 V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읽으면 2차 성관전압이 1차 성관전압보다 30도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2차 성관전압이 1차 성관전압보다 30도 앞서 있다. 그러면 보기를 보셨을 때 1, 2번이 30도고 3, 4번이 60도니까 60도는 나가리잖아요. 3, 4번은 나가리야. 그럼 1, 2번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돼. 근데 1, 2번을 잘 보시면 1차 성관전압이 2차 성관전압에 비해서 앞선다 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차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2차가 1차보다 30도 앞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차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1차는 2차보다 30도만큼 뒤져 있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1차 성간전압이 2차 성간전압보다 30도 뒤진다. 몇 번? 2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읽을 줄 아셔야 돼. 읽을 줄.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델타 Y 결선은 위상차가 30도, Y 델타에도 30도. 그죠? 지금은 이제 앞서냐 뒤지냐까지 물어봤으니까 정확히 따져 주셔야 됩니다. 자, 43번에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4번.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간 여자 전류에는 기본파 전류에 몇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냐? 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제6의 전기자본선법 중 단중 파권과 단중 중권을 비교했을 때 파권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어요. 우리 중권은요. 중권은 이거 병렬권이라고 그래요. 제가 요거 용도를 좀 쉽게 잡아 드릴게요. 파권은 직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권은 요 병렬회로서하고 극수가 항상 같아요. 파권은 항상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쪼꼬파이 암기하시면 되겠고, 쪼꼬파이로. 그럼 보세요. 중권은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한 거야. 그럼 병렬에서는 전류가 쪼개지니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전압은 일정한 대신에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전압은 작고요. 전류 전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병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류는 커지죠. 입력 전류가. 그래서 대전류에 들어갑니다. 전류가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반대죠. 직렬에서는 뭐야? 전압은 일정한 거야. 아니, 전류가 일정한 거죠. 근데 전압이 쪼개지니까 그 쪼개진 전압을 다 합치면 전압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고전압에 소전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병렬은 전압은 일정하죠. 근데 대신에 전류가 쪼개지는 거야. 쪼개진 전류를 합치면 전류가 커지죠. 그래서 저전압, 대전류. 파권은 직렬이니까 직렬에선 전류가 일정한 대신에 전압이 쪼개져. 쪼개진 전압을 합치면 전체 전압은 커지죠. 그래서 고전압, 소전류. 이렇게 표현이 되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파권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고전압, 소전류를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 자, 그 다음에 46번 들어갑니다.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삼상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 보면 농형과 권선형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농형에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주파수 제어법이 있죠. 주파수 제어법. 그래서 용도가 얘는 뭐 선박의 전기 추진, 인경공업의 포트모터에 사용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극수변환법이 있어요. 극수변환법. 극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전압투영. 공급 전압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합니다. 권선형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권선형은 누가 있냐면 첫 번째가 2차 저항법이 있죠. 2차 측의 저항을 변화시켜서 가변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을 변화시켜서 슬립을 변화시키고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속법이 있죠. 두 대의 전동기를 접속을 해가지고 뭐 직렬 종속할 것이냐, 병렬 종속할 것이냐, 차동 종속할 것이냐, 그 연결을 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극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2차 여자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슬립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시면 돼. 그래서 몇 차? 1차 저항법이 답이 되겠죠. 자, 4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반도체 소자 중에 3단자 사이즈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SCS는 4단자예요. 단방향 4단자 소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SCR이 단방향 3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GTO도 뭐 게이트 톤오프가 가능한 소자라고 이제 앞에서 문제풀이 할 때 설명해드렸죠. 단방향 3단자. 트라이액은 쌍방향 3단자. 요게 이제 단독으로 아까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죠. 자, 48번입니다. 47번도 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6극인 유도전동기 토크가 T고요. 극수를 12극으로 변환했대요. 그 극수가 2배 증가한 거죠, 지금. 변환 후에 토크가 어떻게 되냐? 유도전동기 2차 입력과 주파수는 일정하다라고 했네요. 우리 토크 공식에 보면 이제 이런 식이 있죠. 0.9kg, 그다음에 이제 NS분에 자, 입력이 들어가니까 이제 P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0.97호 NS는 동기속도 회전장의 속도인데 T분의 120F가 되겠죠. 그죠? 분의 입력 P2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입력하고 주파수 일정하대. 얘하고 얘가 일정하대요. 그럼 얘네는 숫자니까 지금 상수잖아요.
그럼 요 극수만 보면 돼. 이 토크하고 극수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번분수잖아요, 번분수.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토크하고 극수는 비례야. 그죠? 그래서 극수가 2배 증가했으니까 토크도 몇 배? 2배. 그래서 2t가 되겠죠. 2t.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2배. 49번. 동기전동기의 지상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냐? 요거 우리 아까 그려봤던 거예요. 동기전동기의 동기 발전기든 뭐 전동기든 전기자 반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왼쪽이 전동기, 왼전 발, 오른쪽이 발전기, 그죠? 그다음 위아래가 전류. 그다음 위쪽 지방이 유명한 거 감자. 했잖아요 아까, 그죠? 아래쪽에 누가 유명해? 등자. 그래서 위상은 시계 방향. 그죠? 얘만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시계 반대 방향인데 위상이 얘만 시계 방향. 왜냐면 전동기를 왼쪽으로 놓고 발전기를 오른쪽으로 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왼전 오발을 기억하시라고. 자, 그럼 지금 전동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동기면 여기다 딱 점을 찍는 거야. 그 다음에 지상전류니까 빠른 거야, 늦은 거야, 느린 거야. 늦을 지자거든. 늦을 지자.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앞서면 요 위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늦거나 뒤져 있으면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등자작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요 그림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왼전 오발, 위아래 전류, 위에 감자, 밑에 증자. 시계 방향으로 위상이 돈다. 요걸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50번 갑니다. 자, 50번 요것도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은 하고 물어봤는데 직류전동기 회전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직권전동기는 무슨 상태로 하며 분권전동기는 무슨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냐 물어봤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직권전동기는 언제 위험속도에 도달한다고 그랬어요? 전격전압에 무부하죠. 그죠? 분권전동기는 전격전압에 언제예요? 무여자예요. 무여자. 이게 결국에는 다 누구예요? 자속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는 공식이 뭐야? n에다가 파이분의 2니까 얘가 0이 되면 얘가 무한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위험속도. 그죠? 그래서 이제 무부하가 되면 부하전류가 0인데 그 직권에서는 부하전류가 자속과 같으니까 자속도 0이 되며 자속이 0이 되면 회전수는 무한대다. 무여자는 자속이 0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럼 얘네들이 위험속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권은 무부하가 되지 않아야 되고 분권은 무여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사극의 61일째 삼상 유도전동기가 175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원의 B상과 C상을 바꾸면 슬림 물어봤죠.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 A상, B상, C상이 상회전 방향에 있는 게 있다고 아까 제가 2회 문제풀이 때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가 B상과 C상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역상이 돼버려. 자, 보세요. 여기가 B고 얘가 C가 되잖아요. 그러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했을 때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역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상 제동을 걸기 위해선 3상 중 2상의 위치만 바꾸면 된다가 바로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역상이라고 얘기하죠. 역상. 뭐 정상분, 역상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누구예요? 영상분이죠. 영상분. 영상분은 위상차가 없는 거예요. 동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상, B상, C상이 다 같은 위치에 오죠. 같은 위치에 위상차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요게 이제 그 슬립 공식이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슬립 공식이 원래 정상일 때가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에요. 이 속도 차의 비가 슬립이니까. 근데 얘가 삼상중 두상을 바꿔가지고 회전자 속도가 반대 방향이 됐잖아. 지금 반대 방향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공식이 그래서 역상일 때는 요식을 쓰는 거예요. 정상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NS는 어떻게 구해? 항상 동기 속도는 T분의 120F.
자,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이고요. 120에 주파수가 60Hz. 1800이죠.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항상 NS하고 N 중에 누가 빠르냐면 NS가 항상 빨라요. N보다. 그래서 그 속도차 때문에 슬립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1800이죠? 얘가 1800. 그다음에 N은 줬죠. 1800보다 느린 거 줬을 거예요. 1750. 요게 회전자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1.97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요것도 숫자 안 바뀌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역상이 됐을 때 B상과 C상을 바꿨을 때 슬립의 크기 얼마냐? 1.97. 2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 52번으로 갑니다. 자, 52번은요. 그림은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인데 과복권. 이 과자가 여러분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과는요. 뭐냐면 항상 그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찾으면 돼요. 뭔가 과에서 올라가잖아. 이게 과복권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평복권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게 분권. 조금 더 떨어지는 건 타여자. 많이 떨어지면 차동복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평복권은 뭐예요? 무부하 전압하고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같은 거. 근데 이런 발전기는 없죠. 항상 손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과복권은 뭐야? 얘가 더 클 때. 얘네들은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V0보다 항상 V가 과복권이 요겁니다.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큰 게. 그러면 나머지는 전압이 떨어지니까 항상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보다 무부하의 전압이 항상 클 때죠. 이게 일반적인 발전기죠. 일반적인. 왜냐하면 V0가 누구예요? 2잖아. 2. 그럼 2는 발전기 기준으로 보면 V 플러스 IA RA니까 항상 입력은 출력보다 손실이잖아요. 항상 입력이 큰 거야. 출력보다. 그렇잖아요. 입력이 항상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같으면 평복권. 근데 이제 부하를 걸면 걸수록 전압이 상승하는 발전기가 과복권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놈이 바로 과복권 A가 되는 겁니다. A. 1번이죠. 1번. 그 다음 53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이것도 이제 우리 그 특전동기로 들어가는 건데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건요 딱 세 가지예요. 아트킨 소형 전동기하고요 톰슨 전동기, 대리 전동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류가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트킨 소형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톰슨 전동기, 그 다음에 대리 전동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요거 앞 글자 따서 외우세요. 톰과 제리 요렇게 암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아셨죠?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거. 자, 그다음 54번 갑니다. 유도 발전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이 답인데요. 회전자속을 만들기 위해 회전자의 DC 여자줄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아니고요. 유도 발전기는 그 여자기로 뭘 사용하냐면 여자기가 뭐냐면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전원을 공급해서 자속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 자속을 만들기 위한 그 전원 공급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기가. 그래서 회전자에 그 DC 여자줄을 공급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도 발전기는 여자기로 동기 발전기가 필요해요. 동기 발전기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55번 들어갈게요. 자, 55번은 자,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일단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전압이 확립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자줄을 증가시켜서 자속이 증가돼야 이전력이 전압이 증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전압이 확립돼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력공학에서 얘기하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로에 그 선과 대지 사이에 C가 존재하죠.
그 C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부하측의 전압이 한전 측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페난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전기에서도 이거를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그래요. 전력에서는 페난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계에서는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C가 원인이죠. C 때문에 전압이 확립돼 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C가 원인이니까 C를 줄여버리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그릇을 담는 C가 콘덴서 그릇을 담는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컵이 이만해서 이게 넘쳐버리는 거야. 막 전압이 막 올라가서 넘쳐버리는 거죠. 그럼 이 용량을 컵의 용기를 크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넘쳐 안 넘쳐? 안 넘치는 거야. 그래서 용량을 크게 잡아주면 돼요. 우리 용량 공식이 어떻게 돼요? xx분의 2V의 사인 델타 이렇게 되죠. 비돌굵기 기준입니다. 한상당 출력 공식. 그래서 이 델타가 아까 90도가 될 때 최대 출력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리액턴스는 어떻게 하면 돼? 줄여주면 돼요. 줄이면 용량이 커지는 거야. 용기가 그릇이 커지니까 안 넘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여자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보시면 보세요. 뭐 리액턴스를 병렬로 연결한다, 변압기 병렬로 연결한다, 모선의 병렬로 접속한다 라고 돼 있죠. 포인트가 다 병렬로 연결한다고 그랬잖아. 병렬로 연결하면요.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합성 저항값이. 제일 작은 놈보다 전체 합성 저항은 더 작아져요.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래서 결국엔 누구냐면 임피던스도 마찬가지고 저항도 마찬가지고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인데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리액턴스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용량이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그릇을 담는 용기가 커지니까 안 넘친다는 얘기야. 자기여자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맞는 얘기예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단랍비를 작게 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단랍비를 크게 해야 돼.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단랍비가 크면 단랍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리액턴스가 작아져서. 예. 그래서 우리가 단랍비가 큰 기계가 누구냐면 바로 철기계예요. 철기계. 봐봐요. 철기계는 뭐야? 철 성분이 많은 게 철기계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동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야. 누구에 비해서? 단랍비가 작은 기계에 비해서. 그러니까 단랍비가 작은 기계는 동기계고요. 단랍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야. 그러니까 단랍비가 큰 기계는 철 성분이 많으니까 동성분이 작아. 동성분이 작다는 얘기는 L 성분이 작다는 얘기죠. L이 작아지면 리액턴스도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량이 커지는 거야. 용기가 커지니까 안 넘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단랍비를 작게 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랍비가 커야지 철기계가 되며 철 성분이 많다는 얘기는 동성분이 작으니까 리액턴스가 작으면서 용량은 커지더라. 그래서 자기여자 현상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6번 갑니다. 3150에 210V 단상 변압기 고압 측에 100V의 전압을 가했대요. 가극성 및 감극성일 때 전압 계식을 각각 구하래. 자, 그럼 우리가 감극성 누구부터 볼까요? 가극성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자, 가극성은 더할 가짜거든요. 그래서 전압계 지식값 공식이 1차에서 2차 전압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감극성은 어떻게 되겠어? 벌감짜니까 빼주면 되시는 거야. 그래서 1차에서 2차 전압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2차 전압을 모르는 거죠. 우리 1차 전압은 알아요. 이 고압 측에 100V 전압 가야 돼. 이거 100이야. 그래서 얘를 더하고 100이에요. 하나 빼주면 돼. 그럼 2차 전압만 구하면 되는데 번수비 공식을 써볼게요. 번수비는 V2분의 V1이니까 V2를 구하면 어떻게 돼? A분의 V1이죠. V1은 얼마야? 100. A만 구하면 돼. A는 어떻게 구합니까? 맨 앞에 거기에 전압비를 줬어. 그래서 A는 2차가 얼마냐면 210이죠. 210분의 3150을 넣어주시면 돼. 그래서 요거 누름값이 얼마 나오냐면 요게 15 나와요. 15.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각각 넣어주시면 돼. 15가 아니라 여기 요걸 이제 건수비를 여기다 15를 요걸 넣어야죠. 우리는 2차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100을 15로 나눈 값이 얼마 나오냐면 6.7V 나와요. 대략. 요거를 여기다 각각 넣으시면 돼요. 6.7, 6.7. 그래서 가극성으로 하면 106.7V가 나오고요. 암극성으로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93.3V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가극성 106.7V, 감극성 93.3V.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이걸 각각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의 뭐 합이 얼마냐 아니면 차가 얼마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한 물어보면 이거 더하면 되고요. 차 물어보면 요거서 요걸 빼주시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 몇 번으로 가면 7번 가야 되겠죠. 57번. 자, 57번은요. 포화하고 있지 않은 직류발전기 전수가 4배로 증가했대요.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자면 여자를 속도 변화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오냐고 물어봤죠. 자, 우리 기전력 공식이 K 바이 N이라는 공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K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자, 2하고 다소 곱하기 회전수는 비례관계죠. 근데 지금 뭐냐면 자, 회전수가 4배가 됐대. 4배. 얘가 4배가 되면 기전력도 당연히 4배가 되겠죠. 근데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고 싶대요. 그때 여자를 몇 배로 하냐면 여자가 누구냐면 여자 전류 자속 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 전류면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우리 자속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속 파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처음엔 얼마인 얘가 1이었잖아요. 근데 회전수가 4배가 되면서 기전력이 4배 커진 거잖아. 그럼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자속을. 4분의 1배로 하면 되죠. 4분의 1배. 그럼 얘하고 얘가 약분되니까 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를 몇 배? 4분의 1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요거는 이제 숫자 바뀌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58번 갑니다. 요거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쉽게 제가 한번 풀이해 볼게요. 60Hz 1328에 230V 단상 변압기가 있고요. 전압비를 줬으니까 권수비를 구할 수 있겠죠? 230분에 1328 때리면 권수비가 나옵니다. 무부하 전류가 있는데 우리 변압기에서는 이제 그 무부하 전류를 여자 전류, 1차 전류라고도 표현하죠. 2차가 이제 개방된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니까. 그래서 순식값을 줬네요. I는 3 사인 오메가 t 기본파에 대한 순식값 줬고요. 플러스 1.1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A3 암페어. 그러니까 오메가 앞에 3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3고조파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5 오메가 t 그러면 5고조파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회로 시간에 우리 비정연파에서 프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함수 ft는 해가지고 직류분부터 뭐 코사인파, 사인파에서 다 합친 것을 우리 그 비정연파라고 해가지고 배우죠. 지금 위와 똑같은 변압기 세대로 Y델타 결선하여 1차에 2300V의 평형 전압을 걸고 2차를 무부하로 하면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전류의 시료값이 몇 암페르냐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 2차에 그 델타 결선이 있잖아요. 그럼 델타는 항상 그 3고조파 전류가 내부에 순환 통로가 있기 때문에 흐르죠. 외부로는 이제 그 계통으로는 빠져나가지 않지만 변압기 내부에서는 이제 계속 3고조파가 흐르는 겁니다. 그 전류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권수비 공식의 전류비를 공식을 쓰면 I1분의 I2죠. 전압비는 V2분의 V1인데 우리가 이제 그 회로 시간에 가역 정리나 아니면 기기의 변압기 시간에 배우는데 전압비하고 전류비는 이제 반대의 역회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압비는 V2분의 V1이지만 전압과 전류는 역회로라서 I1분의 I2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I2를 물어본 거니까 요거 I2는 뭐예요? A 곱하기 I1이에요. 근데 이제 3고조파에 대한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기본파는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오메가 앞에 3자 붙어 있는 그 전류가 중요한 거죠. 자, A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A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2분의 V1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I1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V2가 얼마냐면 230V죠. V1이 얼마냐면 앞에 있는 1328이에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이걸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I1은 그 3고조파에 전류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저 무부하 전류를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I 값을 3 사인 오메가 요 사인 앞에 있는 게 항상 최대값이죠. 오메가 앞에 여기 숫자가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고조파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지금 3고조파에 대한 그 순환전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플러스 얼마예요? 1.1 사인 3 오메가 t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3고조파에 대한 전류 요거가 중요한데 얘가 사인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무슨 값? 최대값. 그러면 이 최대값을 우리는 무슨 값으로? 시료값으로 표현해야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시료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최대값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루트 1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상고조파에 대한 그 순환, 767을 물어봤으니까 순환 전류, 기본파의 전류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보시고 상고조파에 대한 요 전류, 얘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루트로 나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4.49 정도 나와요. 4.49 암페어. 그래서 요게 바로 순환 전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에 있냐면요. 3번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59번. 자, 삼상면학계 병렬운전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항상 얘기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직류기가 됐든 동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병렬운전 조건 나오면 틀린 거. 용량 나오면 무조건 답이라고 그랬죠. 1번에 용량이 있죠.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삼상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을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단상변압기 먼저 얘기해드리면 극성 권수비 단자전압,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일체되고 R과 리액턴스의 B가 일체할 것. 그 다음에 삼상변압기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일체된다. 변이는 위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 일반적인 변압기의 무부하손 중에서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 그러면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손실이 크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손실이 작으면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무부하 손에는 누구 있어요? 무부하 손이 고정손이거든요. 그럼 이 고정손에는 누가 있는 거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죠. 바로 철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손이 있죠. 기계손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풍선이 있고요. 이 철손이 다시 히스테리시손하고 와류손으로 쪼개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무부하손에 상대적으로 가변손이 있죠. 이거를 우리 부하손이라고 그래요. 부하손. 여기에 해당되는 손실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동손과 누구예요? 효유부하손이 있죠. 동선은 우리가 이제 카포로스라고 해가지고 PC라고 하고요. 이 약자예요. I제곱의 R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표유부하손은 이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을 표유부하손이라고도 하고 번선 이외의 부분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새어나가는 거죠. 누설자속에 의한 손실을 표유부하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철선은 히스테리시손하고 와류손이 있는데 그 지금 보시면 무부하손에서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그 히스테리시손하고 철선에 해당되는 히스테리시손 와류손이 있는데 이 히스테리시손이 와류손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몇 배 크냐면 4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히스테리시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60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 고정손과 부하손, 즉 대표적인 손실이 우리 고정손에는 철손과 부하손에는 동손이 있는데 요 두 개가 같을 때가 최대율 조건이고요. 요 두 개를 더하면 결국에는 고정손의 대표 선수가 철손, 부하손의 대표 선수가 동손이니까 철손과 동손을 더하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얘네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려. 그러면 철손과 동손을 다 더한 값이 누가 나오냐면 전체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손실. 뭐 전손실이라고도 합니다만 전체 손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문제 제가 다 풀이해드렸고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 필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